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오늘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실은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직을 이수해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은 학교보다는 이제 저는 예술인의 길로 지금 이제 활동하면서 지금 전국 각지 다니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지금 남상일이라고 잘 아시죠? 네. 이번 달 말에는 또 남상이라고 또 저보다 후배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같이 공연을 앞두고 다다음 달에는 또 미스터 태연이랑 같이 광주에서 공연도 있고 지금 왕성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가 고향이에요. 네, 정읍이 고향인데 아무래도 학교 다니다가 직장을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책 교재 받으셨잖아요. 뭔가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다 손주들은 트롯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요가 네, 다 판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스승님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정자 숙자 오정수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 역시 네. 키 조그만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서울로 네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말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정말로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8시간씩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되거든요. 완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완주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는데 저희 소리는 동초제는 8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진짜로 어디 TV도 없고 어디 다른 특별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거의 오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시작하시면은 식사하시고 또 듣고 밤에 해가 질 때쯤에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 있는 판소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 있으시죠? 네, 교재 이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소리도 한 대목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좀 배워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일단 무건 수행이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으신가요? 네,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판소리란 무엇인가? 네, 판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창, 네, 타령, 소리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지금도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판소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창 좀 해봐 딱 이러시거든요. 근데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창 하면은 왠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친근감이 저는 없어요. 실은 판소리 한번 해봐, 소리 한번 해봐 이거 하고 창 한번 해봐 딱 이러는 거하고는 그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소리하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판소리 한 대목, 네, 아니면 소리 한 대목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네 많이 좀 판소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창 한번 해봐. 이런 거는 조금 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소리라는 표현, 판소리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더 친근감도 있고 더 듣기 좋은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그 명칭을 처음 사용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판소리를 배워야 될 때 김제, 네, 세계도 있죠. 김제 만경 출신으로 해방 직후 월북한 그 정요식이라는 분이 1940년에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낸 조선창극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판소리라는 명칭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생겨난 거죠. 이 조선일보라고 이제 하니까 거구성명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상을 받은 곳이 광주 임방원 국악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5년도에 거기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지금 그 임방월 선생님이라는 분이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방일영 선생님이시죠. 그분께서 판소리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가지고 지금도 임방월 국악제는 조선일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으로 그 임방월 선생님 그쪽에다가 많은 도움을 주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임방월 대회는 1등을 한 사람은 대통령상을 받아요. 근데 2등을 한 사람은 전국에는 없는 상, 광일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만큼 조선일보에서 그 광일영 선생님께서 소리를 엄청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출판부에서도 이렇게 판소리에 관한 책을 냈다는 게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쭉 가서 뭐 판소리는 그래서 해방 전후라고 판소리라고 쓰여져 있던 거는 해방 전후에 판소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판이라는 말은 그럼 뭘까? 합성어예요. 판하고 소리가 합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노름판, 씨름판, 북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같은 의미로 노름판이나 씨름판 사람이 모여야 돼요. 네, 사람이 모여지는 곳에서 특수한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씨름 한 판, 바둑 두 판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한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이라는 걸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판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씨름판, 두 판, 한 판 이런 식으로 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셋째는 판노름, 판굿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말 전문 유랑인 집단들이 벌이던 놀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판이라는 전문적인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한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말 그대로 노래를 하는 거죠. 네, 그 의미가 합해져서 판소리라고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리란 무엇일까요? 네, 목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네,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네, 그래서 국악 중에서도 판소리는 국악이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아낀 거예요. 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판소리를 하다가 안 되면은 기악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이 안 되면은. 네, 여기서 목이 또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목이 좀 안 되면은 이제 북쪽으로 소리북 있죠. 이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거든요. 고수로 전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만큼 소리는 그 사람이 악기가 되기 때문에 국악이 꽃이라고 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네,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국악에서는. 네, 물론 뭐 또 더 좋은 악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음색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귀한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소리의 뜻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 판소리의 구성 요소로 가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어떤 걸로 판소리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소리, 안일이, 발림, 그 다음에 취임새,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판을 버려놓고 제가 소리를 하면은 노래를 해요.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소리라고 해요. 말 그대로 노래를. 그러면은 안일이는 무엇이냐? 그때요 춘향이가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이었다. 미도령을 만나러 광활로로 가던 것이었다. 이런 거 말이 있죠. 소리에 말이 들어가요. 그런 대사, 그거를 안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일이. 네, 안일이. 네, 안일이. 좀 어렵죠? 생소한 단어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뭐를 들고 하죠? 판소리 할 때는? 부채요. 그렇죠. 부채를 들고 하는데 너름새라고도 합니다. 네. 손을 올리는 거예요. 동작, 몸짓. 쉽게 말해서 이거를 발림이라고 합니다. 너름새 또는 그래서 아무 때나 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발림이라는 거는 그 노래에 맞게 멀리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춘향이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두령이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한테 춘향 집이나 좀 일러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도련님 방자가 춘향 집을 가리키는데 그냥 저건 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을 부채를 들고 저건 너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손 동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저 멀리 있다는 거를 네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넣으면 이제 관객들도 총총돌도 헷갈려 하시니까 네,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손을 올리는 데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취임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고수 이명창. 네, 일고수, 고수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명창, 그리고 또 요즘에 생겨난 게 삼청종.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소리는 판을 버려놓고 한다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객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관객들이 듣고 서양 음악에서는 음악 듣다가 중간에 막 잘한다 이러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음악은 그렇게 취임새를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실은.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진짜 뒷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끝까지 이렇게 그냥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취임새라는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네. 맞습니다. 잘한다! 어이! 이런 식으로 취임새를 넣는데 우리가 안 넣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공연하기 전에 취임새 오늘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네 연습도 다 해요. 얼씨구 좋다 연습할 때 너무 잘하시는데 공연할 때는 끝날 때까지 30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우시대요.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실은 안타까운 게 가요는 나오면은 박수도 치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판소리는 우리 음악이거든요. 국악이잖아요. 요즘에 또 이슈화 되어 있는 게 음악책에서 국악을 뺀다고 지금 아예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악인들이 이제 뭐 언론에서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송가인 씨를 대두로 해가지고 네 지금 국악인들이 실은 많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을 배우기보다는 우리 음악을 배워야지만이 네, 우리의 뿌리잖아요. 네, 우리 뿌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지키면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해외 공연을 나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저희 소리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주시고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실은 외국 나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박수는 받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 음악을 많이 소외하고 그 사람들이 등한시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국악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네, 서양 음악 그런 동요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악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들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네, 흥미도 갖게 되는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초등학교 동신여중, 옛날에 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전 동신여중, 그 다음에 서영여고, 정읍에서 다 나왔습니다. 정주고, 예전에 정주여고죠, 수성동에. 근데 제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이 성장했어도 TV에서 국악이 나오면은 한 번씩 보게 된대요. 제가 나오나. 네. 간혹가다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이제 제가 나오는지 보게 되고 국악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듣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받으신 분들도 이제 가시면은 한번 나중에 이제 TV에서 나오거나 라디오에서 나오거나 어디 공연을 한다고 할 때는 한 번씩 꼭 가셔서 오늘 배웠던 추임새 얼씨구 좋다. 네 잘한다 네 어이 쑥스러우시죠 조금 하시려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저를 한번 설명을 내보실까요 이왕이면 얼씨구 좋다. 대부분이 원래 제가 얼씨구 하면 똑같이 얼씨구 따라서 하시는데 여기는 역시 좀 정읍이 국악의 부자인가 봐요. 좋다를 하셔버리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소리, 안일이, 발림, 추임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수는 창자의 왼쪽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창자 무조건 고수는 저쪽. 그러니까 이렇게 섰을 경우에는 객석을 보고 섰을 경우에는 고수는 왼쪽을 보고. 그래서 이제 청중하고도 눈맞춤을 하지만 거의 고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에 방자야, 뭐 방자를 부를 경우에 고수는 방자가 되기도 했다가 춘향모가 되기도 했다가 흥보가 되기도 했다가 네. 소리꾼의 상대 역이 되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사이사이에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청중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고수, 그 다음. 네. 고수는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노래를 하더라도 반주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노래가 흥이 나고 안 나고잖아요. 정말 저희 소리꾼들은요, 북을 못 치는 사람이 북을 치잖아요. 그럼 목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고수가 정말로 중요해요. 북 치는 사람이, 장단이. 그래서 고수를 저희가 공연할 때도 정말 자기와 호흡이 맞는 사람을 되도록이면은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왜냐면 고수가 흥을 돋궈주고 해야 되는데 고수가 얼어가지고 떨어가지고 막 박자 맞추느라 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소리를 하시던 분들이 특히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하다가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으로. 근데 그분들은 북을 왜 잘 치느냐? 소리를 아니까. 네. 북은 소리를 알아야지만이 잘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배웠던 분들이 북으로 전향하신 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고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판소리를 배우셨는데 목이 안 나오니까 너무 국악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소리로 북으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잘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고수 선생님들 중에서는 소리할 때 소리꾼이 소리가 막히잖아요. 가사를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소리를 많이 아신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 북을 또 맞춰서 그만큼 북을 잘 칠 수가 있고 소리를 잘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판소리 구성 요소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볼까요? 네. 판소리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의 예술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막 노래하다가 관객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예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소리하다가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왔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눈가시리 근질근질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섬섬섬섬섬섬섬이야. 왔다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아니 여기가 어디요?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흥이 있는 분들한테 가면은 여기가 어디요? 훈화원이지 어디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 그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 뜨는 바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객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청중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는 예술이라고 판소리는. 아니 여기가 어디요? 정은 문화원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제가 몸에 문화원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요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냥 조용히 그냥 붓을 보면서 이제 소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공연을 만약에 여기서 했다. 흥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네. 얼른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객들의 호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소리는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판소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한 명의 고수가 북을 치면은 북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그 창자 소리꾼은 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 안일이, 말, 그 다음에 발리 이 세 가지를 그 예술 행위를 하면서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 이게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게 나오네요. 고수와 청중은 얼씨구 좋지 이런 취미새를 하면서 판소리판에 몸소 참가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판소리의 종류. 네. 예전에는 12바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판소리는 한 바탕, 두 바탕, 세 바탕 이렇게 바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바탕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바탕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지금 판소리는 5바탕이 전해진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춘향가. 네. 풍성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춘향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춘향가.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시간이 신청가, 네.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바탕이 지금은 현재 전해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병강세가 있었어요. 병강세전 아시죠? 네. 네, 신세나세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제비물로 나간다 해가지고 박동진 선생님이라고 네, 박동진 선생님이 저희 대학 때 오셔가지고 그 병강세전을 공연을 해주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박동수 선생님이 우리 지금 한솔리기에서는 병강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강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마지막 소리를 또 들은 소리꾼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도 병강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옹고시 타령, 대비장전, 강릉매화전, 무수기 타령, 장기 타령, 그리고 가신선 타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경낭장가라고 해가지고 낭자전이라고 해서 이 12바탕이 있었는데 다 이제 너무 외설적인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려주는 게 조금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5바탕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춘향가, 흥보가, 신청가. 네.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춘향가는 뒤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희는 째가 3개가 있어요. 동편째, 서편째, 그 다음에 중고째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동편째에서 가지를 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동초째, 네, 동초째라는 제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동초째를 왜 동초냐? 저희 선생님이 오종숙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종숙 선생님의 스승님이 임방울 선생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하신 김연수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후가 동초세요. 네. 그래서 고창에 가면 신재호 선생님 생가가 있죠. 그 신재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학식에 뛰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판소리 5바탕을 정립하셨는데 그 동초 김연수 선생님께서도 소리도 소리셨지만 굉장히 학문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좋은 째만 동편째, 서편째에서 좋은 소리들을 편집하셔가지고 네, 그걸 다시 집대성하셔가지고 동초째라는 본인의 호를 따서 동초째라는 판소리 5바탕을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이 소리를. 그래서 저희 동초째는 춘향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8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그 8시간 반 편소리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춘향가는 가장 편소리 5바탕 중에 꽃이거든요. 춘향이와 이도령과 이몽룡과 성춘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춘향이가 도련님이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긴 하지만 도련님도 그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 사실 아셨나요? 모르셨죠? 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춘향이가 네. 그 이몽이가 춘향이를 만나다 보니까 춘향이가 꽃이 나비가 꽃을 찾아가지고 꽃이 나비를 찾아가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안수했었어 했어요. 네네네. 그 상품이 너무 네, 안수의 접수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안수의 접수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소리에는 그거는 없어요. 다른 젤이 있는데 저희 소리는 그게 빠졌는데 춘향이가 이제 그러죠. 광자를 시켜서 도련님이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못 가봤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데 천연히 못 간다고요?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너도 양반은 양반이지만은 너는 절름발이 양반이라 쓸데없는 말이니 어서 앞뒤 가자. 왜 절름발이 양반이냐? 춘향이 엄마는 기생이잖아요. 춘향이 아빠는 양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춘향이가 반전은 양반인 거죠. 네.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방자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춘향아, 너 좋은 홍성 놓친다. 사도자재 도련님은 얼굴은 관우기요 풍치는 두목죠. 문장은 이태배 필법은 왕이지라. 네. 그러면서 막 도련님 홍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PR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얻으려면 서울 남편 얻지 시골 남편 얻으려고?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그러지야. 영웅 호걸이 잠길 때는 산수 정
성기를 타고나는 법. 산세를 두고 일러도 서울 산세, 시골 산세가 다르니 내 이렇게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딱 말을 해요.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도련님이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모든 게 완벽해. 네, 그랬는데 여자양치 못 해봤다. 도련님 좀 그대로 여쭈어라. 춘향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는데 도련님한테 편지가 오죠. 그래서 춘향이도 이제 흔들려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춘향 모가 살짝 잠들었을 때 방자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날 이몽룡 아빠도 잔치를 연다고 해가지고 풍하고 울리고 아주 막 음식을 하라고 하고 닭 잡고 찬수 장만하라고 하고 그럼 도련님이 춘향이 집을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쩜 한날 같이 이렇게 부자간에 바람이 나는고 그런 아내의 대목이 있어요. 네. 도련님도 가야 되는데 아버님도 네. 그날 기생 보고 노시느라고 네. 못 가게 늦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자랑 가가지고 춘향이랑 이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조금 매실적인 게 있어가지고 매실적인 것보다 첫날 밤을 이제 보냈는데 이에 춘향아 이리 우너라 이에 춘향아 이만큼 우너라 밤이 깊어간다 잠자자 일마 잡채 얘들 아이고면 어쩌자고 이러느냐 춘향은 부끄러워 아니 오자거니 도장님 급한 마음 붕구죠 들어가며 이에 춘향아 말 들어라 잘하네. 하면은 춘향이가 아이고 도련님 아니 나는 몰라요 사돈이 많으시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오냐 춘향아 염려 말아라 사또님은 우리 연치에 날보다 훨씬 더셨더란다. 춘향아 염려 말아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뒷부분에 벽이가 위로 솟구치고 이불이 발치로도 멋지고 진정이 뒤처질지 딴 눈으로 나를 세우니 동방이 희번이 밝아온다. 교수님 저렇게 네. 마스크 벗으시고 안 하고 네. 아, 그래요. 무서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그래 생각보다 못생겼고 예쁘죠? 예. 박수 한번 더. 이런 것까지 천천히 연습하는데 내용 좀 아시겠죠? 예. 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춘향 모두 모르게. 그 춘향모가 아침에 딱 나왔는데 향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춘향모가 네 이년 너는 어째서 달만 밝으면 잠 안 자고 화초 바깥으로 목타기는 중단이든 왔다 갔다 오느냐 썩 들어가라 이년. 네, 그래가지고 향단이한테 들어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춘향방을 살며시 일어봤더니 도련님이 이미 도짜막자 도망갔어요. 네, 집으로 가고 춘향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방문을 열어봤더니 치마가 구기작 구기작 전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죠. 말하라고. 그랬더니 향단이는 이제 뻔히 알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빼니까 춘향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무슨 일 있었지? 그랬더니 춘향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모가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좋은 배필을 맺어주려고 했는데 본인도 이제 기생 출신이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춘향이는 그래도 반 양반이기 때문에 네 회동 성창판 그쪽 반쪽은 양반이기 때문에 춘향이한테 좋은 배필을 맺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 춘향모가 또 성격이 좋아요. 이왕 그렇게 된 거 소흥정이라고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야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이골 사또 자지라오니 좋기사 좋다마는 이런 대목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일찍 오라고 내 기별로 왕복이나 오여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주죠. 도련님이 이제 좋다고 오는 거예요. 춘향모는 이제 음식을 장만해요. 그냥 장만하는 게 아니라 안성역의 동영칠판 정수조 부리저 지기설이 소버리던 주로 벌겨놓고 끓였다 오죽한 이 모양아 당황이 얼기설기
2020년 이번 명절이요. 주역과 삼비떡과 평가지천 삼총역보다 삼겹지 저 양육간 전용평판 장편에다가 얹어놓고 지나치다들 작가기며 이삼채 도자기채 지금 볶은 기름에다 시금채로 볶음을 저 양념 구워놓고 지금 음식 차리려면 한 3분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게 음식을 많이 차렸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이제 말을 하죠. 자기도 양반이었지만 양반한테 시집을 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춘향이를 꼭 지켜다오. 네. 실은 혼인은 못했잖아요, 춘향이가. 그래서 이제 둘이 첫날 밤을 제대로 이제 갖게 되고 딱 그랬는데 도련님이 아시다시피 아빠를 따라서 서울을 또 가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춘향이는 이제 혼자 남아있는데 알죠? 어떤 남자가 나타나죠? 현사또. 현사토가 나타나죠. 네. 그 이름도 찰나는.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한테 수저를, 네, 이제 정절을 이제 지키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사귀자,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사귀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면서 판소리를 가지고 그 수업을 했어요. 네. 효행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춘향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떠나. 근데 정말 못 됐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 그 남자가 니네는 사귀자면 어떡할래? 만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진짜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춘향이는 네 정결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키면서 이제 정말로 매질도 당하고 굉장히 정말로 순환을 많이 고초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제 옥중에 갇혀가지고 도련님을 그리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게 아까 임방수님께서 애창을 하셨던 네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훈아 선생님 가수 나훈아 선생님 정도의 그런 인기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방수 선생님의 임방수님의 대표곡이 뭔지 아십니까? 쑥대문.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무거운 수행을 하고 쑥대머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좀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예. 아우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업을 하니까 고수가 원래 북을 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춘향이가 도련님을 그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춘향 영상 살펴보니 내 머리 귀신 자. 정나고 뻔을 잔저리고 생각나도 시김분이라 자. 오지고 보고 치고 한양
마음도 다르시죠? 예. 뒤에를 더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김창희 명창을 치면 제 아. 쑥대머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요. 근데 여자님들 저기 춘향제 제가 가가지고 그런 얘기 미스 춘향 지인이 뽑혔어요. 네. 뽑힌 결인가 사이다가 그 이들이 한양 가서 바람을 펴서 여자분하고 춘향한테 질문했어요. 네. 이게 남자니까 한번 바람 좀 가진다고 했거든요. 네. 사이다 두 번째로 그랬다도 바람 핀다는 소리 좀 어떻게 나오니까 그 춘향 진짜 즉시 내가 좀 시험에 지른다고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생각나요. 아니, 원체도 예쁘고, 네, 이드름도 원체 잘생기다 보니까, 네. 근데 정말로 이 소리를 들으면은 취향의 그런, 정말 힘을 그리는 그런 간절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네. 그래서 진짜 임봉쌤이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 때, 네, 힘들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그래서 광주 송정역 아시죠? 예. 거기 가면은 임방옥 선생님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에 제 사진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면 이제 김찬미가 어디 있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지하에 그 지하철 거기 역사에 임방옥 선생님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만큼 광주 가면은 임방울 대로라고 해서 임방옥 선생님께서 송정리 그쪽이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임방옥 선생님을 굉장히 높게 또 치시고 정말 훌륭한 국악인으로 소리꾼으로 지금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임방옥 국악제가 광주에서 전국에서도 뭐 SBS에서 생방송으로 항상 또 합니다. 제가 또 전국사람으로서 임방옥 국악제 때 전국 대회 때 제가 또 사회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럴 때 박수 한번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임방옥 선생님 그 지하에 가면은 한번 혹시라도 송정리에 가시면은 임방옥 선생님 그 전시관을 한번 방문하시면은 소리에 대해서 또 많은 거를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보고 듣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춘향이가 결국은 끝까지 지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도련님이 나타나요. 도련님이 나타나는데 그냥 과거 급제를 하는 건 아시죠? 급제를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암행어사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서방님한테 춘향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옥중에 갇힌 춘향이. 도련님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춘향모가 근데 춘향이보다 춘향모를 먼저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춘향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고. 네. 그러면서 춘향모가 이제 얼른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봤더니 도련님이 암행어사인데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요. 네. 거린 행세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연기도 잘해요. 코를 훌쩍거리면서 앉아있어요. 춘향모가 향단이한테 얼른 닭 잡고 찬수장만해라. 아이고 향단아. 그리고 우선 그 촛불이 급하구나 이래요. 그때 어사또가 아니 장모 촛불은 뭐들 나오고 이리 급작이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후 얼굴을 봐야 쓰겄는데 눈이 침침해서 어디 보여야지.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단인가. 어따 이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놓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후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가. 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아 춘향어무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안질하는 뱁새 눈본으로 된 눈을 그러니까 안질 지금 눈병 걸린 그런 눈으로 된 눈을 이리 씻고 저리 씻더니만 어사또를 바라보니 거린 중에도 대방 거린이 되어 코만 훌쩍 우고 앉았구나. 상상이 되시나요? 네, 어사또가 코를 질질 흘리면서 훌쩍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춘향어묵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살짝 들려드릴까요? 예.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 끓으니
훌륭에 엎드러져 무대에 서고 잘 되라고 하느님 저는 축소를 보여 아이고 잘해. 짤이 되신지 살펴주실 줄을 모르시네.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도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 읽을 때는 밤이나 낮이나 보고 또 보가도 귀골로만 삼겼기에 천번이나 만번이나 깨던 던진 만 믿던 일 모두 다 우선해 춘향모가 기가 막힌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숨겨놨는데 이제 춘향이한테 가자고 그래요. 그때 춘향모가 이제 그 안일이가요. 아이고 옛말에 미운 것이 우쭐거려 가면 똥 싼다더니 연 나오네 그래요. 얘 속담이 그런 게 있대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우쭐거려 가면 똥 싼다는 말. 얼마나 일국령이 미우면 그런 말 하겠어요 사람한테. 그래도 가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옥중을 가죠 이제. 네 갔더니 춘향이가 이제 진짜 아까 들려드렸잖아요 옥중 쑥대머리. 네 대머리가 아닙니다. 쑥대머리라고 해서 이 머리가 흐트러진 모양을 가리켜서 쑥대머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옥중에 가서 춘향이한테 말을 해요. 손을 잡으려고 해요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손이 안 닿아요. 도련님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춘향모한테 장모 자네 여기 좀 엎드리소 춘향 손 좀 잡아야 쓰겠네. 그랬더니 춘향모가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아이고 옛말에 미운 것이 우쭐거려 가면 똥 싼다더니 여기다 없네 그려. 그러면서 이제 춘향모를 받고 이몽룡이가 올라가서 춘향 손을 잡아요. 근데 정말 그 대목에서 소리 대목에서 들으면은 춘향이가 이제 도련님한테 어디 갔다 이제 왔소. 우리 같으면은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렇게 하는데 춘향이는 차분하게 그 진짜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하면서 네 도련님을 딱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모가 야 네가 서방 거지대 갖고 왔다 딱 그랬더니 춘향이가 아이고 어머니 내 암속에 은비녀와 할아버지도 들었으니 얼마라도 받고 바로 서방님 관망 보여드리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부디 활세를 마옵소서. 춘향이가 자기 가락지랑 비녀가 있으니까 하면서 도련님 관망 의복을 해주라고. 네, 정말 거기서는 제가 진짜 그 대목이 춘향가에서 가장 춘향가 이제 매 맞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수청을 안 들어가지고 십장가라고 해서 10대를 맞아요. 진짜 10대가 아니라 더 맞죠. 얘를 정말 죽을 만큼 맞는데 그 대목도 정말 춘향이의 그런 지조가 느껴지지만 이 대목에서 그러잖아요. 네, 거린이 됐는데도 도련님 관망을 해주라고 하는 그 춘향이를 그 느낌을 제가 소리를 하면서 아 춘향이가 정말 대단한 여자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살도 채 안 되잖아요 지금 춘향이가. 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날 춘향아 내일 아침에 일찍 오마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련님한테 가져가는데 도련님이 이제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어디 근처에 있으면은 자든지 널널한 개천 동두가에 자든지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가서 자라고 이제 춘향모가 이제 미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련님이 어차피 그래 장모 내일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걱정 마소다 그래요. 오든지 말든지 거기 그냥 가서 자든지 말든지 가라고 이제 춘향모도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어사 충토를 이제 하죠. 암행어사인 거를 밝히는 거죠. 근데 춘향이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옥제인 춘향을 불려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이 딱 거기서 춘향이한테 내 수청을 들면은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래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싫다고 하죠. 그래서 도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대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동원경사라고 해서 동원뜰이잖아요. 동원뜰에서 춘향이와 춘향 어사또가 이제 만난다고 해서 동원경사대목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판소리에서는 대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한바탕이라고. 네, 춘향과 한바탕인데 그 속에는 그 대목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춘향가 중에 추천 대목, 네, 춘향가 중에 사랑가 대목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춘향가 중 사랑가, 이별가, 십장가, 그다음에 옥중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가리켜서 눈대목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노래 가수 저희가 노래할 때 내 18번 한번 애창곡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이거 똑같아요. 눈대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그 긴 8시간 반 소리 안내 중에서 눈대목이라고 해서 좋은 대목을 가리켜서 거기를 좋은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판소리 TV에서도 보시면 알 거예요. 춘향가 중에 뭐 쑥대머리, 이별가, 대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소리할 때 그냥 춘향가 중 어디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춘향가 중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가장 눈대목이 동원경사대목이에요. 네, 한번 또 거기도 들어보실까요? 네. 물도 먹고. 네. 추임새를 진짜 안 하시긴 하네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현장 응용들 듣는 그런 똑같이 풀으시면 네. 풀으시오. 풀어. 그런가요? 현장 그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지어주시면. 이왕이면 왜냐면은 이렇게 뭐 글을 써가지고 시를 말하는 것보다 들으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 더 재밌지 않으실까요? 네. 네. 우리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지만 제가 전문가니까 현장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취미를 끼어들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실은 아까 숙대머리 할 때 얘를 사랑가 할까요? 이리 오너라 엎고들자 이때 제가 쉬잖아요. 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좋다. 그렇죠. 어이 근데 좋다 이러면 이제 소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를 노리셔야 돼. 한번 해볼까요? 이리 오너라 엎고들자 사랑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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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 누나 엄마는 내 사랑아. 좋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끝이 나오시죠. 아시죠? 선생님 좀 쉬게끔 그 사이에 끼어. 그렇죠.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쉬어요. 진짜 쉬는데 소리꾼이 쉬는 거는 실은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분 소리를 하고 나서 그랬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가 춘향이가 어디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아니를 하면서 그때 숨을 좀 고르게 되는 거죠. 많이 부수하는 거예요. 소리꾼이. 소리꾼이요. 네. 고수는 북치고 취임새 어이 다 얼씨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참고하셔야 될 게 막 슬픈 노래 죽여줘 하는데 얼씨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거기서는 완전 안 되겠죠. 슬픈 대목에서는 취임새도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거의 아무치 이렇게 하시고 깊은 대목 할 때는 같이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춘향 가정에서 춘향하고 도련님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요 춘향모친은 벌써 어사또가 사위인 줄도 알았고 춘향이가 상방으로 붙들려가 웃다가 이 야단이 난 줄 벌써 알았건만은 간밤에 사위를 너무 괄세운 가난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가고 상문 밖에가 뒷짐 짊어지고 이만 하고 서 있다가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다 인자 되었다 싶어 이 말이 떨어지든 마저 들어가는디 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딱 하면 그때 집에서 이게 아니에요.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소리로서 이해를 못할 때 이 안일위에서 관객들한테 청중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예. 노래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일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이 말이 떨어지든 마저 들어가는디 쉬고 어머니가 여기 있다 아병아 큰문 잡아라 못사람 괜찮으신다 여기는 춘향을 누가 낳나 누가 손 내가 낳네 장미야 대다친다 열려 춘향 남대로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사문간 일이 드실 것이냐 예 얼씨구나 절씨구 절씨구 나절씨구 얼씨 저버렸거든 오국 충신이 아니될까 언제전이요 오셨을지 오사공주는 나르으나 남이 알까요 묘가 되어 전기도서를 방면하고 너무 관세하였더니 모르고 누여웠지 내돈 집가 뒤는 지라고 그만 언니들 눈을 잘한다. 몽둥이를 주었다가 오늘 살까 밭을 살까 흔들대로 흔들어보자 늙은 손길을 펼쳐들고 정 먹으려고 논다 잘한다. 89, 79, 75, 89 얼씨구나 절씨구 이게 좀 경사스러운 데니까 네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해피엔딩이죠. 네 이게 춘향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어디 가서 혹시라도 소리를 들으실 때 춘향가가 나오면은 아 이 대목이었구나 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근데 판소리할 때그 8시간 반 대사를 다 외웁니까? 네 8시간 반 할 거 네. 다 외워서 네. 풀을 내는 거예요? 네.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무대 스코어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깊게 신청가예요. 저희 동출지 신청가는 4시간 반. 예. 제가 오바탕을 다 배웠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청가, 흥보가, 수군가 세 바탕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럼 남상일군은 그 8시간 반짜리 우리씩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상일이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배웠을 거예요. 저 전화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아, 괜찮아요. 상일이는 끝까지 안 배우고 이제 상일이는 어떻게 보면 소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전주에서 하는 친구. 대사선에서 장원했고. 학생 때 지금 아직 이제 대통령상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지가 그런 방송 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 이제 그쪽 연예계 쪽으로 이제 예능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오리지널은 아니는데 얘는 네, 근데 소리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타고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예전에 내장산에서
저희 오종수 선생님 모시고 오종수 선생님 정읍에 많이 오셨어요. 박동수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오종수 선생님 모시고 내장산 100년 하면서 화끈하게 상품 받을 때 상일이가 그렇게 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상일이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니까. 근데 아무 상이 김소희 씨, 창원 씨 뭐. 네, 김종 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창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정읍에도 명창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왕기석 선생님, 네. 왕기철 선생님, 왕씨 집안이 국악인 집안이잖아요. 네, 그 선생님도 계시고 국악인들이 의외로 정읍에 굉장히 네, 정읍 출신들이 많으세요. 특출난 사람은 전국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왕기석 선생님은 뭐 전국 보시죠, 왕기철 선생님 보시고. 제일 나 잘 정읍 나가세요. 네, 잘 나가시죠. 진짜 속된 말로 잘 나가시는데 지금 왕기석 선생님은 저희 정읍 시립국악단의 단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남원 국립국악원 거기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그 형이 왕기철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지금 저 서울 예고 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고창도 저희 정읍 바로 옆에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소희 선생님 생각을 거기 있어가지고 만정 김소희 선생님 생각이 있어서 거기 독립 네 독립 예술제라고 해서 지금 거기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읍도 많이 하지만 고창에서 더 그런 국악에 대한 활동을 행사를 더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가는 4시간 반이 걸려요. 신청가는 디테일하고 소리도 굉장히 어려워요. 춘향가가 제일 어렵고 그다음 신청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춘향가라고도 불려요. 네, 그만큼 한바탕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슬픈 대목도 많고 애호성이 많다 보니까 더 힘도 많이 들어요. 그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신청가에서는 눈대목이 곽씨 부인 신청이 네, 신봉사 여기서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보거든요. 네. 혹시 신봉사 이름 심학교. 네 맞습니다. 어디 퀴즈풀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신봉사 아내 같이 사는 사람의 밴드. 성은 박씨 부인. 그래서 곽씨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곽씨 부인이라는 거는 네, 나오거든요. 네. 심학교. 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신청가에서 보면은 그 곽씨 부인이 죽었을 때 신봉사가 정말 막 울면서 이제 소리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곽씨 부인 요 대목이 또 눈대목이에요. 신청가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노래. 그 다음에 황성 올라가는 대목,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그렇게 중요한 눈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청가를 이렇게 소리하면서 보니까 신봉사가 정말로 곽씨 부인을 많이 좋아도 했지만 약간 바람둥이 기질도 있었더라고요. 아시죠? 누구를 만나죠? 밴드 없이. 그렇죠. 밴드기를 만나죠. 네. 그래서 다 뺏기잖아요. 네. 신청이가 아버지 노래 굶지 말고 벗지 말라고 죽어간 그 종곡을 싹 홀라당 뺏깁니다. 곽씨 부인은. 아니 그 밴드기한테. 근데 또 뺏기기한테 뺏기는 것도 뺏기는 거지만 뺏기고 이제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가는데 거기서 여자를 또 만나요. 실은. 네. 안시맹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데 네 같이 가져가니까 그 신봉사 말이 다 좋은 말이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어디 쉬울까 몰라 따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소리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봉사가 앞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여자를 많이 밝히는 분이셨구나 이게 소리에 나옵니다. 네? 네, 네. 아니 솔직히 이게 나와요, 실은. 제가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판소리에서 나옵니다. 뺑뺑이네는 다 아시잖아요, 만나는 거를. 네.
그래서 신청가는 우선 뭐 이 정도 네. 내용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흥보가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흥보가 아닌가 싶어요. 흥보하고 놀보. 네. 여기서 또 이제 눈대목이라고 하면은 흥보가 중에서는 흥보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살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제비가 흥보집을 날라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흥보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동염해줘서 박씨를 놓고 왔어요.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대목이 박 타는 대목. 네, 흥보가 중에 박 타는 대목. 그 다음에 또 가난 타령도 있고 이제 흥보가 가난해가지고 흥보 마누라가 그 노래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소년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오이하면 잘 타는고 북두 칠성님이 홍마련을 하셨는가 하면서 이제 가난 타령,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 가난 타령도 흥보가 중에서는 눈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을 타가지고 부자가 됐고 이제 저희 동출제의 특징이 중요한 게 놀보 박 타는 대목이 있어요. 다른 제는 없어요. 네, 다른 제는 없는데 동출제 유일하게 그 박 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보가 박을 타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근데 흥보가에서도 보면은 흥보가 박을 타는데 박 속에서 양귀비가 나와요. 양귀비 아시죠? 네. 그 미인. 그 흥보가 박을 딱 타니까 미인이 나오니까 흥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그거 다루겠느냐? 살이 아니라 바로 우뭇덩이로구나. 우뭇덩어리. 네, 우뭇덩어리 아시죠? 우뭇덩어리구나. 네, 저 한참 좋을 적에 꼭 끼어안거든요. 능개질까 무서운디. 흥보가 양귀비 보면서 흥보 마누라가 삐지죠. 저것들 지랄하지 하면서 이제 흥보 마누라가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또 흥보가 참 웃긴 사람이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박통숙에서 나온 새가 이제 양귀비야 9밤을 자면 자네하고는 아니 자네하고 9밤 자면은 양귀비하고는 하루 자지 이런 말을 해요. 안 잔다고는 안 해요. 네. 9밤 자네하고 자면 양귀비하고 하룻밤을 내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보면서 흥보가 얘도 똑같구나. 신봉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네. 남자인지는 이해해야죠. 그래서 흥보가는 이렇게 하고 수군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네, 별주부가 하는 것도 하죠. 네. 병에 걸린 용암. 근데 진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죠? 고기가 그렇죠. 토끼 간을 먹어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생선들이. 네. 그래서 별주부가 자기는 나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화상을 가지고 목 덜미에다가 목을 쑥 빼가지고 안에 넣고 세상을 나옵니다. 토끼 찾으러. 토끼를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토끼를 만나기 전에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처음 보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목을 딱 움츠리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하나님 똥인 줄 알고 하나님 똥 먹으면 약될 테니 한번 먹어볼 거다 하고 딱 덤비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에 속에서 목을 빼면서 내 이름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여보시오 그놈의 모가지가 그렇게 나올래 했다가는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오 나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로다.
시건 호랑이가 잘에 별잘 난리가 있으리요. 별날이요? 별날이 그거 조그마한 것이 직품은 장이 높은디 별날이 같으면 어찌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시움치기를 나가요. 이러면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잘하는 된통 당하는 대목이 있어요.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노래에 나와요. 우리 소개라고요 영덕전 새로질제 1800 간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주면 끝에 뚝 떨어져 뱅뱅개여 무당봉으로 찰칵 굴어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병에 다른 분이 한지 호랑이 쓸개를 꼬만 먹으면 목이 직조 한다기로 우리 수공포리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 호랑이 쓸개를 먹으면은 낫는다고 해서 호랑이 쓸개를 구하러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라도 내려가면 해남으로 내려가면 10마리 먹을 게 있다기요. 너를 자저위에 왔노라 쓸개가 몸은 쪼개느냐 소리랑 귀신 배에 있느냐 귀수군 되는 갈로 이 호랑이 해갈로라.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도리랑 오고 달려들어 호랑이 알고를 꽝 물고 뺑 돌아오니 호랑이 질색이 아이고 별날 이것 좀 놔주시오. 내 이놈 참말 말고 쓰기만 놓아라. 어디 물린지 아시겠죠? 예. 알고 거꾸로 하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호랑이가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가냐? 호랑이 먹으라 나쁘다. 여기까지 한달이 화살같은 노르면서 조주다도 조중에서 조란다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저 인월부호를 간 곳 없네.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해남 관머리에서 냅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가에를 막 가는 배 한편에서 남생이 한 마리가 뼈조로 먹어내다 보니 호랑이가 별죽으로 알아갔다. 이 저놈 그새 또 저기 쫓아오구나. 계속 또 후닥닥 빼는 것이 함경도 해남에서 함경도까지 도망갔어요. 함경도 세수랑 고개가 돌로 몰라앉아 쫓겨온 놈이 기중에 장담을 하겠다. 그놈 징그러운 놈 맞다. 내 용맹이나 된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똥대 쓰렸다. 그러나 그놈 이빨심이 참 좋다. 의수이 쏙쏙 애리는디 이런 안일이가 있어요. 네. 판소리를 부르면은 희노애락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슬픈 대목도 있지만 이렇게 좀 유머 있는데 해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별주부가 토끼 간을 토끼는 데리고 수공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토끼가 너무 똑똑해요. 네, 간을 두고 밖에다가 파충류에다 싸서 두고 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말을 또 용왕이 믿어버려요. 왜냐면 토끼가 이제 자기 어차피 죽게 생겼거든요. 배를 딱 내밀면서 자, 내 배를 따 보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용왕이 생각했을 때는 배를 따면은 죽을 텐데, 그러니까 따갖고 간이 있으면 죽고 없으면은 그냥 이제 간도 못 드시는 거예요. 밖에다가 지금 제가 파충류에다 싸서 지금 동굴에다 뒀는데 야 간 빼내는 날은 웬 산중에 향내가 진동을 하지요. 토끼가 거짓부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용왕이 듣다가 진짜 믿어버려요. 그래서 자례를 다시 별주부한테 다시 태선생을 모시고 이제 그냥 토끼도 아니야 선생을 붙여요. 태선생을 모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 간을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결국 나가죠. 토끼가 자라 등에서 딱 내리더니 모른 척하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도망가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판슬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토끼가 좋다고 이제 가요. 살았다가 주는 목숨 살았다가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가면서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마. 고향에서 살아라. 고향같이 좋은 데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독수리한테 딱 잡혀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잡고 털을 날아가가지고 딱 바위 둥기에다 딱 내려놓고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라는 놈이 꾀가 많아요. 저 아내가 의사중치라는 게 있다고 해요. 주머니가. 그래서 의사중치가 무엇이냐 했더니 독수리한테 의사중치를 탁 튕기면서 썩은 대찬사 돼지 새끼 나오느라 그러면 몇 날 며칠이라도 나오고 또 탁 튕기면서 병아리 새끼 나오느라 하면 또 병아리 겁나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는 것만. 그래요?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뒷발목을 딱 잡고 있을 텐데 가서 의사조치를 내오느라 그래요. 네, 안에 가서 내올 테니까 조금만 딱 들어가. 토끼라는 이제 그래요. 몸에 깊이 들어서 조금만 더 놓으셔. 조금만 하더니 그냥 발로 탁 차버리고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가서 지소수 한가한치라고 시접을 등 내갔다 하면서 토끼라는 놈이 반나마 늙었으니 하면서 이제 안에서 시접을 더 내니까 독수리가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을 얼른 내오느라 네 이놈 독수라 내가 너한테 할일 없이 꼭 죽게 된 것을 이 의사중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이런 곳이 다 의사중치 아니냐 어서 날아가거라 내 발질이 나가면 그냥 네 발등을 그냥 돌로 낱낱이 깨칠 것이다 이놈 딱 이래가지고 독수리가 이제 결국은 토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순간 끝에 말은 정말은 그냥 토끼는 그 안에서 그냥 동굴에서 안 나오고 살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용왕의 병은 그 별주부의 충성심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냥 나았다.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수분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벽가. 적벽가는 쉽게 말해서 항공유사예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실은. 말도 제일 어렵고 그리고 소리 우리 판소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실은 안 불려지는 게 적벽가예요. 말도 어렵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힘들어요 그만큼. 왜냐 남자 소리거든요. 네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소리를 없애가지고 적벽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바탕 시간이 막 다가버렸네. 네 이렇게 오바탕을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판소리 오바탕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뭐 판소리 장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느린 장단이 진양주예요. 진양주. 이게 24박으로 되어 있는데 소리 중에서 가장 느려서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별주부. 순간 안 들어보셨습니까? 별주부가 이제 매달려가지고 토끼한테 빌어요. 별주부 기가 막혀 진양이에요 이게. 두 눈에 눈물이 듣고니 보니 엄성 동국으로 하느님 저는 축수를 여는이 이렇게 느린 장 이게 진양이에요. 24.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정한 박자를 24박을 치면은 그래서 이게 6박이 4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박자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24박인데 6박씩 24박이라고 있잖아요. 4번 해서 6, 4, 24에서 6박이 4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6박을 4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4번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네, 그래서 24박이에요. 그래서 진양조가 우리 판소리에서 가장 느린 장단이고 그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머리. 아까 쑥대머리 제가 불러드렸죠? 이 쑥대머리의 장단이 중머리 장단입니다. 네. 12박으로 되어 있고 중중머리 장단. 아까 동원 경사대목 들려드렸잖아요. 그게 중중머리 장단이에요. 그래도 중머리를 좀 빨리 치는 게 중중머리. 그 다음에 더 빠른 게 잦은 머리. 그 다음에
소리 중에 가장 빠른 대목 장단이 휴머리 장단이에요. 내가 아까 제가 호랑이 목으로 딱딱딱 뛰어가지고 한 달에 화살다 돌리면서 좀 이거 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 휴머리 장단이에요. 와 완전 빨라요 선생님 이러면서. 네. 그래서 휴머리 장단은 많이 안 나와요. 홍보가 중에서 박탈돼요. 흥보 가져와라고 흥보 가져와라고 부자를 떨어보고 다시는데 열고 보면 도로 하나 들고 동가사를 떨어보고 다시는데 열고 보면 도로 하나 들고 툭툭 떨고 떠돌아보면 엄청 빠르죠. 네. 그래서 강남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이 판소리 휴머리 장단에서 따왔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소리 장단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이제 안 드렸는데, 자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섬진강 있죠.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불리는 노래를 동편제, 서쪽에서 불리는 노래를 서편제. 그래서 보성 쪽에서 이제 많이 서편제가 많이 불리고, 동편제는 구례나 남원 이쪽에서 많이 불리고, 중고제는 쉽게 말해서 저 박동희 선생님께서 봉주에 사셨어요. 충청도 쪽이에요. 중고제 소리를 그쪽에서 서울 경기 밑에 쪽에서 불리는 소리를 중고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딱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리고, 이쪽 서쪽에서 그 섬진강 서쪽 보성이나 이쪽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리는 노래를 이제 서편제, 중고제 이랬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다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소리가 서편제가 좀 좋은 대목이네 이런 걸 따와가지고 동편제 하는 사람이 불리기도 하고, 서편제 부른 사람이 동편제가 또 좋은 소리가 있네 그러면 또 거기서 따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이 발달한 후로는 그런 제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특징은 안 해야 되니까 동편제는 좀 남성적인 소리예요. 굵고, 서편제는 여성스러운 소리. 좀 더 부드럽고, 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애원성이 많은 소리가 서편제고요. 동편제는 저 거창이나 한양, 경상도 쪽 목소리가 이게 또 참 그 경상도 쪽은 판소리 연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판소리가 안 되나? 네, 박을 딱 타더니 박동 속에서 살과 돈이 많이 나왔던 것이. 누가 보면 사람 살인 줄 알아요. 쌀 발음이 안 되잖아요. 네, 쌀과 돈이야 되는데 억양상 경상도에서. 그래서 경상도는 실은 지금도요 판소리 대회 나가서 대통령 받잖아요.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재가 바로 돼버려요. 네. 술랑 가수도 막 대회 한번 나갔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듣고, 지금도 경상도 쪽은 그래서 왜 경상도 사람들은 이 판소리가 안 되나 이 연구하는 학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음상 안 돼요. 정자가 안 되고 쌀자가 감정이 감정이입은 되고 싶어도 이제 제가 이제 심사를 이제 전국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상도 쪽 가잖아요. 그럼 경상도 억양으로 판소리를 해버리니까, 네, 이게 전라도 소리여가지고 좀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었던 것이었어? 무엇이요? 네가 그랬단 말이요? 이런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도는 답이었다고. 이 경상도만은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대회 심사할 때 보면은 이게 웃음이 딱 나오는데 참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네, 경상도에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서쪽으로 서편제, 동쪽으로 동편제가 네. 경상도 동편제, 전라도 해남, 완도 충산도 서편제 이런 거라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중고제는 박동진 선생님이 하신 뒤로 거의 그 맥을 잊지 못했어요. 정말로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그 좋은 목 같은 목 구성이 있거든요. 그런 목을 안 알려주셨대요. 자기 혼자 하려고. 네. 그래서 임방울 선생님도 제자가 없으셨어요. 박동희 선생님도 제자가 거의 없으세요.
네, 본인만 잘하셨던 거예요. 네, 후계자를 많이 후진 양성을 많이 못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6화는 이렇게 3개 정도를 나눠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가라는 거는 저희가 막 8시간씩 소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할 때 몸을 풀잖아요. 근육이 놀래니까 목도 똑같아요. 목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 근육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첫 번째, 공편제, 중국제 우리 선생님이 네. 담당 선생님이 동초. 제가 이제 한 거는 저는 이제 동편제에 좀 가까워요. 동초제예요. 네, 동편제에 가까운 동초제, 가지를 친 거죠. 그 동편제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를 쳐서. 그것도 하나의 제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14회째 동초제 판이라는 제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제가 12월 달에 올해도 하거든요. 12월. 네, 연지 아트홀에서 제가 1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제가 10주년 때 동초제 그 판소리 정읍지부 제가 지부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후진 양성하라고 했는데 중앙은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정읍지부라 그러니까 중앙은. 중앙은 지금 전주에. 네. 전주 때는 좋은 것만 가지고 그 오준 선생님이 동초 김현수 선생님께서 만드셔서 김현수 선생님이 만든 소리를 그 호가 동초예요. 네. 김현수 선생님. 동초 선생님은 편연자 김연수 선생님. 연구 같은 편연자. 네. 그리고 김현수 선생님의 동초예요. 김현수 선생님의 호가 동초.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서 동초제.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죠. 네, 그래서 그렇죠. 성육동초에다가 뛰어난 초차. 네. 그래서 동초 선생님의 제자가 오종수 선생님이시고 그 오종숙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소리를 배웠죠. 네. 우리 신지선님 교수님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스탠드 대단한 그이랑 들려져요. 네. 그 파스터의 그 의미자는 그런 게 상당히 그 구체적인 네. 대단한 그런 옛날에 그 박성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대단한 목소리인데 그 대단하게 파스터의 그 빠져들 것 같은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쪽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한 지는 지금 거의 40년이 이제. 와. 네. 좀 어디 네. 어린 때부터 오신가요? 네, 애기 때부터 저도 되게 오래 안정적으로 쓰죠. 오종수 선생님. 네. 영업에 그 제자분들이 많죠. 어떤 오정수. 오종수 선생님 제자는 저하고 그 지금 문화재로 계신 김명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김명신 선생님. 이쪽 연지동 사실. 네네. 그 쌤도 오쌤한테 배우셨는데 오바탕을 다 배우진 않으셨어요. 오종수 쌤한테는 아마 추남가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명신은 문화재더라고요. 네네 문화재세요. 네. 동명하는 거. 네네. 오바탕을 배웠고 저는 오종수 쌤한테 제가 실은 오바탕을 다 배웠습니다. 사사를 받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대단하시네요. 제 일이 돼가지고 네. 교수님 치고 족보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이제 후배들 이제 제자들도 많이 기르고 있어서 우리 제자들도 지금 저희 직장에도 있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제자가 또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정읍에서 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정읍에서 있지만 많이들 이렇게 더 소리를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 5년째 지금 라디오 국악방송도 하고 있어요. 인천의 소리학당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방송도 그래서 아버님이 옛날에 좀 티가 있어 고수를.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분 한번 잡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고수기도 좀 제가 들을 수 아버님 티가 있는. 있어요. 네. 저희 집이 홍문관 대대학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최정선 장군 생각. 아이고 그러시구나. 최정선 장군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 들어봤죠. 홍문관 대대학집. 와. 제가 태어났어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소리를 실은 좀 많이 아껴주시고 제가 14년째 하면서 10주년 때는 상일이가 왔었어요. 남상일. 네. 상일이가 와가지고 10주년 때는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또 4년째 제가 지금 정읍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플랜은 항상 붙어요. 정읍 동초제, 정읍 지부 기획 공연 판이라고 해서. 그런 것좀 저희도 나한테. 네네. 이제 제가 연락처 알면 혹시라도 이제 띄워드릴 텐데 이제 이제 혹시라도 길에 지나가면서 제가 항상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동초제라고 하면은 여기 동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이 알기도 하더라고요. 네, 동초제 판소리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지키고 있는 그 동초제 판소리니까 오늘 수업을 계기로 꼭 관심 가져주시면은 서울에는 이렇게 공연으로 KBS나 뭐 중에 하나에 저 이제 제가 국악 한마당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이 나와. 아 그러시구나. 국회에서 제가 혹시라도 국악 한마당도 가게 되면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김천미 명창 치면은 또 네이버도 나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네, 강사님. 네. 궁금한 게 네네. 우리 그 한소리가 네. 사실 세계 음악하고 비교를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발생 배경이 참 알고 싶거든요. 발생은 정확히 제가 아직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목소리가 거칠잖아요. 거친 목소리고 목소리가 튀지 않으면 한 맺힌 목소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발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계 예를 들어 뭐 유로라든지 뭐 유기요라든지 네. 유럽 쪽 그런 음악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가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다른 나라도 많은 침략을 받고 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한이 맺힌 그리고 자유내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왜 우리 나라만 이러한 그 차이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는 무속음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뚜렷이 판소리라는 게 어디서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발생이 어디서 됐는지는. 네. 무속음악에서, 무속신앙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구두막. 네. 구두막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속음악. 시킴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럼 무속신앙에서 우리가 예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신앙 속에서 소리가 파생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다는 사람들 그런 음악 보면은 한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도 시킴국 같은 거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야 나무 풀이나 새루감이 남네 통해로 푸든 가지 옥토버살 열리시고 남해로 푸든 가지 하부살 열렸네. 이것도 구두막이거든요. 하지만 계속 질문을 드리면 네. 장단이 먼저 생긴가요? 아니면 가사가 먼저 생긴가요? 장단 속에 가사를 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렇지. 네. 근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장단이 있는 거지. 장단이 있어서 노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먼저죠. 예전 어르신들 그 네. 농사 농민분들이니까 농사를 지을 때면 그냥 이래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네. 어떤 눈물이 규칙적으로 자기가 창작해서 네. 가사도 창작해서 붙이잖아요. 네. 그것도 창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노동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요를 보면은 통속민요와 투속민요라는 게 있어요. 네,
수송녀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뭐 옛날에 애기들 지을 때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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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역으로 농사 지을 때 그러면 부르는 악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악보가. 저희 소리는 판소리는 악보화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개개인마다 목을 쓰는 게 다 목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네, 아까 선생님 수업 오기 전에 네, 우리나라 지금 국악이 네, 음악 속에서 살려고 한다. 네. 정책적으로. 네. 근데 내가 지금 한 2달 전에 돌아가신 순천을 지금 그 저녁에 네. 군산에서 막간장 친해 있는 아, 네네. 네. 거의 그 같이 했는데 아, 네. 그분 얘기가 북한은 네,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그러면서 서양 음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걸 이렇게 국악하고 서양 음악을 교육을 시켰대요. 네. 남한은 그걸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국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음악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국악이 거기서 음악에서 다 소외당한다고까지 나오고 싶은데 네. 염려돼서 얘기는 아, 북한은 네. 그 사상 자체가 이렇게 억센 소리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노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고운 목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흉내도 못 내겠네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깨끗한 음색을 좋아한대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자체가 없어요. 북한은요. 모든 악기는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야금이나 장구 같은 거 있죠. 북한 사람들은요 거의 기계화돼 있어요. 애들 기계화돼가지고 정형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이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악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더 잘해버려요.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 아예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판소리가 없고 이제 판소리도 악보화되어 있는 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음악 악기 있잖아요. 가야금이나 검은고, 뭐 피리, 대금 이런 악기들이 모두 들어가지고 합주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체보를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목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목소리를 살겨그르을 주 이걸 어떻게 악보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콩나물을 음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흡도 다르기 때문에 악보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수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가요를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외워지잖아요. 소리도 똑같아요. 판소리도. 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외워져요. 듣다 보면 외워지고. 그래서 대본하고 다르네요. 네. 그래서 외워진 거죠. 네. 대본은 제가 오늘 실은 수업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합수할 때 뭐시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4일날 17일까지 우선 교제하고 네. 질문시간 갖고 그래요. 네, 그럴까요? 교제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네네.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안 쉬었잖아요. 네, 안 쉬어가지고 시간이 끝날 원래 이제 마무리를 대충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판소리를 해가지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극을 만들어요. 그걸 말 그대로 창극이라고 하거든요. 뮤지컬 같은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창극이라고 하는데 창극은 악기에다가 악기를 음악이 들어와요. 음악이. 반주가 들어오죠. 쉽게 말해서.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반주를 틀어놓고 하듯이 창극은 반주가 들어와서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거든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역을 맡아서 하는 거죠. 제가 뭐 칠종을 맡았으면은 선생님이 뭐 신봉사를 맡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배역을 맡아서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를 근데 가요가 아닌 이제 거기서는 판소리, 국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창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성가락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게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따라가요. 악기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게 수성반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창극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리고 15페이지 이제 그 흥부가 좀 하춘양 대목이죠. 하춘양 대목 찾으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실은 조금 판소리가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그래도 소리라도 좀 배워보실까요? 중중머리. 네. 찾으셨어요? 네. 중중머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머리보다 좀 더 빠른 중머리.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한번 배워보실까요? 시작.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리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시작. 그렇죠. 이게 또 괜히 또 화초장이 뭔지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흥부가 부자가 됐잖아요. 놀부가 배 아파가지고 흥부 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뭔 장롱이 하나 떠 있네. 저기 아랫목에 흥부한테 뭐냐고 했더니 박통수에서 나온 화초장이라고 해요. 뭐가 들었냐고 했더니 은근부화가 가득 들었다고 해요. 놀부가 그러죠. 흥부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너를 얼마나 잊고 있니? 저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꺼내지 말고 저 장롱 나를 돌아. 그래서 놀부가 뺏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놀부가 IQ가 100 이하예요. 잘 못 외워. 잊어버릴까봐 이걸 외우면서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읊조리는 대목입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시작. 그렇죠.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시작. 네. 오돈네 고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다는 이제 어려우니까. 간신히 또랑 하나를 건너뛴다. 시작. 여기가요 소창이 미끄럽단 말이요. 이때는 놀부가 돼야 돼요. 판소리는요 특징이 1인극이에요. 내가 놀부가 됐다, 흥부가 됐다가 마당새가 됐다 다 돼야 돼요. 네, 여기가요 소창이 미끄럽단 말이요. 놀부가 돼서 시작.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이거 셀리졌다.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워서 시작.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요. 또 전장 방장 두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아니다.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소리를 배울 걸 그랬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때 하실만 하시죠? 네. 안 해보셔서 그러지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소리를. 네. 이제 막 어렵게 전문가 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시면 어렵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거는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유치원 애들 4살, 5살 먹은 애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오늘 수업을 계기로
우리 소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특히 정읍에 이렇게 동출집 한 소리를 지키는 김창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공연 있을 때마다 좋은 공연도 보러 오시고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또 진짜 전국적으로 이제 더 이름도 널리 알릴 수가 있고 더 세계로 세계 제가 또 해외 공연도 한 번씩 나가거든요. 해외 가서 또 국기 선언도 하고 저도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소리 진짜 많이 우리 소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씨고!